남도민주평화길은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역사문화답사 직무연수입니다. 2020년은 6개 권역 총 240여 명이, 2021년은 13개 권역 총 590여 명이 남도민주평화길 직무연수를 이수하였고, 2022년은 영암군을 시작으로 11개 권역 총 528명이 나주시를 마지막으로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본연수를 이수하였습니다. 2000년의 역사, 문화도시, 나주, 의병과 항일의 길을 걸으며 과거의 올바른 역사를 알고 화려한 나주시의 번영을 위한 걸음으로 남도민주평화길을 이어갑니다. 나주의 첫 탐방지는 국립나주박물관입니다. (2013년 11월) 문을 연 국립나주박물관은 나주 영산강 유역에 꼽힌 마한 중심의 박물관입니다. 1층 일전시실은 영산강 유역을 비롯한 전라남도 역사의 흐름을 4개의 구역으로 구성하여 영산강 유역 고분 문화를 중심으로 백제, 가야와 비교되는 마한의 독특한 역사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4구역에는 반남 고분, 보감리 고분 등 대형 동무덤과 마한, 선사시대, 백제시대 유물 3,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전시물로는 나주 영산강 유역 마한 문화의 상징인 3m 크기의 대형 온관과 나주 신촌리 구호본에서 출토된 국보 제295호 금동관, 보감리 고본에서 출토된 금판관모 장식, 금동신발, 은재관 장식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함께 전시된 고흥 안동고분 출토의 금동관 등은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영산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백제, 신라, 일본 등과 이루어진 교섭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영산강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몇 킬로? 126킬로. 삼맹리, 그래서 삼맹리 영산강이라고 합니다. 그 시작점이 오늘 가는 드들강. 이 영산강은 저쪽 담양의 용추 있죠? 용소계곡에. 네. 그럼 향룡강을 흘러온 곳이 첫 번째 주류. 두 번째는 부동산에서 시작해서 강주천을 거쳐서 극락강에서 거치는 것이 이주류. 천년고찰 남평 중림사로 갑니다. 중림사는 나주시 남평읍 중봉산 자락에 안긴 삼국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1982년 극락보전에서 발굴된 사리 16가와 청동불두로 보아 통일신라 시대에도 절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왜 내가 또 오냐면 지혜와 자비. 우리 인간이 가장 갖추고 싶은 지혜와 자비잖아요. 지혜로운 거, 자비로운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만 여러분을 보고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그 지혜로움과 자비로움을 같이 하고 열심히 살다가 극락왕생. 불교는 윤회설이에요. 언젠가 다시 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을 교사가 된 것은 전생에 어마어마 좋은 일 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렇게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여전히 사도, 조직의 길을 건 것이 최고의 직업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의사가 어쩌고 의사가 최고예요. 그 아이들을 내야 되고 스스로 우리가 자존감을 무너지면 청양각에 보존된 중림사 세존 괴불탱은 보물 제1279호이며 세로 약 5m, 가로 약 2.6m로 1622년에 제작되었습니다. 극락보전은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제92호이며 건칠 라미타 열의 좌상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입니다. 건칠불은 나무로 골격을 만든 뒤 삼배를 감고 그 위에 진흙을 바른 다음 속을 빼내는 방법으로 제작한 불상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남평의 풍광 중 으뜸은 남성리에 있는 드들강 솔밭 유원지입니다. 솔밭 유원지인데요. 드들이라는 아름다운 이가 근절이 여기가 굉장히 넓어서 전수 섬남하면은 선인 도인이라고 하죠. 선인이 지나가다가 여기에다가 처녀를 바치며 무너지지 않았어. 근데 그 처녀 이름이 드들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나중에 물이 흐르면 드들 했다고 해서 드들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일화가 있어요. 조선시대 남평 현감 우성이 제방을 쌓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현감 백인걸이 강을 따라 소나무를 조성했다고 하는 격조 있고 아름다운 솔밭을 따라 거닙니다. 안성현 노래비입니다. 안성현 선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 엄마야 누나야, 부용산 등을 작곡한 음악가입니다. 1920년 나주 남평읍 동사리에서 태어나 남평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6년 가야금 산조 명인인 아버지 안교육을 따라 함경남도 함흥으로 이주. 그 후 일본에 유학하여 도쿄의 도호음악대학 성악부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전남 여중을 시작으로 여러 학교의 교사를 지내다가 역사의 부침 속에 2006년 4월 86세가 되던 해 운명하였습니다. 안성현 선생 노래비를 지나면 탁사정입니다. 1587년 건립된 것으로 윤선기의 휴식처였다고 합니다. 남평향교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6호입니다. 연역을 살펴보면 세종 9년인 1427년 동문 밖에 세웠다가 중종 2년인 1534년 자구계로 옮겼고 인종 1년인 1545년에 수리하였으나 정유재란 때 불타 없어져 선조 33년인 1600년 현재 위치에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현존 건물은 대성전, 명륜당, 외산문, 내산문 등이 있습니다.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창건했다는 불회사로 갑니다. 무심의 경지에 오른 듯한 숨은 신상인 석장승이 우리를 반깁니다. 석장승 2기는 대한민국 중요 민속문화재 제11호입니다. 불회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인 백양사의 말사입니다. 침유왕 원년인 384년 인도승 마라난타가 창건하였으며 백제불교의 전례와 동시에 건립되었고 신라 말에 도신이 중건, 1402년 원진국사가 중창, 6.25 때 일부 전각이 피해를 본 뒤 아직 복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일 청산하지 않았던, 과거 역사의 잘못을 정리하지 않았던,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았던 이것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그것이 또 새로 나오고 새로 나오고 새로 나오고.
햇살을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붙은 곳으로 하늘과 같은 온길 따라 꿈속을 가 정처 없이 걸어간다. 김효사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효사화. 정한 조광조, 개혁의 아이콘이죠. 정한 조광조가 개혁정치를 펴다가 중종한테 버림받고 화순으로 유배를 옵니다. 중종 때 화순으로 유배 와가지고 25일 만에 사형을 받고 죽어요. 이게 이제 김효사화, 정한 조광조. 뭐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폈습니다만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봤던 게 주초위왕. 주하고 초자, 이 조씨가 나중에 왕이 된다. 이런 주초위왕 사건. 결국은 중종한테 버림받은 조광조인데 이 개혁정치의 아이콘인 조광조라는 사람이 화순으로 유배가 되고 죽게 되자 그 사건이 나니까 전국에 있는 유생들이 또 선민관 유생들이 조광조 방면을 주장합니다. 주청을 올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나주의 유생들이 임금한테 적극적으로 조광조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근데 임금이 안 들어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유생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과감히 앞뒤를 포기하고 낙향을 합니다. 11명이 낙향을 합니다. 뭐 저기 쏜 누구누구가 나주 유생 11명이 낙향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주에 내려와서 자기들끼리 절을 다시면서 훗날 결의를 다십니다. 지금은 비록 어둡고 어목한 시대지만은 우리 이 마음 변치 않고 잘 지켜가지고 후일을 공부하자. 11명이. 그래서 11명이 요즘 말로 하면 개 모임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금강식 1인 개 11명이. 그리고 개 모임 장소 저기 정자를 짓습니다. 금사정. 그리고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기념식수를 해요. 우리 여기에 결의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나무를 한번 심습니다. 저게 동백나무입니다. 왜 동백나무를 심었냐? 동백나무라는 건 사철 푸른 나무 아닙니까? 우리 절이 사철 변하지 말자. 그리고 이렇게 엄혹한 시대일수록 동백나무는 추위가 혹독할수록 꽃이 정말 더 이쁘게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혹한 시대 좀 우리가 견뎌내자. 이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나무 기념식을 심었어요. 1519년 김효사화 때. 나주에 11명이 내려와서.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의미까지 가지고 있어서 저 나무가 전국에 유일합니다. 동백나무 한 그루로 천연기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가 호랑가시 나무도 한 그루 천연기념을, 동백나무도 한 그루로 천연기념을.
곳이 여기 나주입니다. 나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입니다. 학생 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2019년 10월 30일 건립하였습니다. 숭고한 마음에 예를 갖춥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남도민주평화길이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곳 나주역은 1925년 광주로 통학했던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들이 충돌하면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촉발시킨 곳입니다. 호남선에 있는 기차역으로 노안역과 다시역 사이에 있는 역입니다. 2001년 호남선 복선화 개통으로 인하여 영산포역으로 통합되어 나주시청 앞으로 이전하였고, 현재는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진원지 나주역사라는 이름으로 전라남도 기념물 제18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나주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은 80주년을 앞둔 2008년 7월 25일 개관하여 2011년 보훈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기념관은 1929년 학생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된 나주역 사건을 중심으로 나주에서 일어난 학생운동을 기념하여 학생 독립운동의 고장, 나주 지역의 식민지적 상황, 나주 농업보습학교와 나주 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사건, 나주 출신 학생운동 지도자들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전시실은 민족항쟁의 땅, 나주는 나주학생 독립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관련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2전시실은 나주학생 독립운동이 나주역에서 나주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의 충돌 이후 불꽃처럼 번져간 학생 독립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한 관련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주 보통학교 2학년 박준채는 1929년 10월 30일 오후 광주를 출발한 통학열차가 나주역에 도착했을 때 일본인 학생 다나카와 후쿠다 슈조 등이 박준채의 사촌 누이 박기옥과 이강춘 등에게 다가와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며 희롱하는 것을 보고 후쿠다를 내리친 것이 같은 차에 탔던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들의 집단 패싸움으로 번졌고, 이는 광주 학생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남산은 나주 원도심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자 문화공원인 시민공원입니다. 또한 나주의 진산인 남산은 일제가 두려워한 거교의 김태원 의병장 기적비와 의병의 보물창고 조정인 의병장의 추모비를 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김공순이라 김준이죠. 김태원 죽봉장군 친필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 동생 김유래에게 쓴 편지예요. 나라를 기꺼이 죽어라고 쓴 편지예요. 못된 형이죠? 아닌가, 의로운 형인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형의 이야기를 듣고 이 김유래 결혼도 하는 총각, 그때 나이에 21살이어서 아주 약간의 나이였다라고 해요. 전투에 나갑니다. 훨씬 김태훈과 용감무쌍히 싸워서 먼저 잡혀요. 김태원 의병장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였고 1907년 호남 창의회맹소에 선봉장에 임명되어 고창읍성, 영광법성포에서 큰 전과를 올렸으며, 김태원, 김율 형제는 영광, 한평, 나주 등 전남 서부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였습니다. 1908년 4월 25일 김태원 의병장은 어등산 전투에서 순국하였고, 하루 사이로 4월 26일 동생 김율 의병장도 총살당하였습니다.
정부는 김태원, 김율 의병장에게 각각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습니다. 조정인 의병장은 1905년 일산의격에 체결되고 각지에서 의병이 조직되자 군량미 조달과 비축을 목적으로 미국상을 열어 자신의 재산을 바탕으로 의병에게 군량미와 무기를 지원하였습니다. 1907년에는 경문을 돌리고 의병을 일으켜 의병대장으로 크게 활약하면서 특히 의병 모집과 총기를 구하여 호남 창의 회맹소에 제공하였습니다. 1908년 6월 한평전투에서 승리 후 탄약 제조와 무기 정비에 매진하다 친일 세력의 밀고로 체포되어 1909년 1월 37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습니다. 남파 고택은 현재 살고 있는 박경중의 6대조가 터를 잡은 후 884년 4대조인 남파 박지규가 집을 짓고 거주한 이래 7대째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냐면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재 살고 있고 저희는 이제 우리 딸하고 같이 삽니다. 1929년 11월 전국 학생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나주역 사건의 주인공인 독립운동가 박준채와 박기옥이 살면서 광주로 통학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박준채 선생은 해방 후 조선대학교에서 학장과 대학원장을 역임한 교육자였습니다. 박준채 선생은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성류장,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동학군이 그러니까 전주선까지 함락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가보개혁이 일어나고 울미개혁 때 비로소 신문제가 없어져요. 1896년입니다. 그 동안 어마냥 이랬죠? 그런 면에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조선 정부군에서는 어때요? 그리고 이제 조선 정부군의 후손들은 동학이 비적이겠죠? 농민군 입장에서는 여기가 어떻습니까? 나주향교입니다. 향교는 고려시대부터 만들어진 교육기관이며 조선시대에 각 지방에 들어선 지방교육기관으로 현재의 지방공립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 향교는 유교적 성현의 제사를 담당하는 문묘와 공부를 가르치는 강학 등 두 가지 기능을 겸하는 장소입니다. 나주향교는 고려 성종 6년 987년에 창건되어 1389년인 조선 태조 7년에 보수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근거 자료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명륜당은 유학을 공부하는 강학 공간입니다. 가운데 중당이 있고 좌우 양쪽에 입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 성균관의 명륜당에 준하는 건축적 격식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보물 제394호 대성전입니다. 대성전은
공전을 비롯한 27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대성전 좌측에 있는 수령 600년의 은행남과 나주향교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성전 건축은 조선 후기 향교 건축을 대표할 수 있어 건축학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된 복합문화공간 3917 마중입니다. 3917의 의미는 이곳의 옛집이 1939년에 건축되었으며 2017년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된 의미로 3917로 이름을 지었고 일제강점기인 39년 정서와 문화를 현대인 17년에 마중을 나가서 되살렸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죠. 그게 바로 지역사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았던 이 지역,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인물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알아야만이 지역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진짜 목적이겠죠.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앞에 써드렸던 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남교육청에서 여러 역사 선생님들이 의기투합해서 중고등학교 역사의 의기투합을 썼던 전남 지역의 지역사입니다. 이 책들이 나올까지 진짜 너무나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거의 하나가 한 9번 정도가 1년의 프로젝트였거든요. 2월에 회의를 해가지고 집필을 거의 한 11월까지 탈고로 2-3번 하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 전체 선생님들 학교로 배포가 됐을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배포가 안 되겠군요. 네. 지역교육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사실 앞으로 더 쓸 예정이고요. 주요 과제들, 큰 현대에 관련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집필을 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사실은 좀 어려워요, 되게. 역사 연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었을 때도 어렵지만 선생님들이 읽었을 때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답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좀 눈으로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읽게 되시면은 훨씬 더 선생님들이 이제 받아들일 때 쉽게 받아들일 겁니다. 원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연수를 많이 하면서 꼭 나중에 피드백 받거든요. 여러분도 쓰실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걔 중에 꼭 왜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네? 우리도 할 이야기 좋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2박 3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또 시작을 계기가 됐던 것을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계승 교육 강화 계기가 돼서 좋았다고 말씀하셨고요.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꼭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앞에서 나서는 사람만이 역사 속 인물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그 역사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나는 그 복가이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역사회에 그 활동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찾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런 사람 찾아서 하는데 그 학교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이런 지역구 시청 같은 데서 아마 그런 사람들을 개발해서 자료를 이렇게 영달 주시면 훨씬 쉽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완사천은 고려태조 왕건과 장화황후 오씨 부인이 인연을 맺은 장소입니다. 전라남도 기념물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전한 거죠. 이 도로 건설하면서 그래서 이 언저리인데 지나가는데 한번지나 하는데 어때요? 목이 말랐다고 그래요. 근데 그 완사천에서 아주 예쁜 그 유명한 오씨 부인 고려시대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성을 불렀어요. 나주오씨. 나주오씨 있나요? 대단한 집안이에요. 오단인의 딸 오씨 부인이 오씨 처녀였겠죠. 처음에는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왕건이 낭자 물을 좀 다오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그 낭자가 물을 따서 주는데 그때
우리 바가지에다가 무엇을 그 유명한 버들잎을 떠서 줘요.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이 저 무엄하도다 감히 나중에 그 왕이 될 사람이 그런데 왕건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저처럼 아니다 물을 천천히 마시고 나서 주면서 왜 바가지에 버들잎을 띄워서 주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문열공 문인이에요. 이분은 학자예요. 간직에 시험 봐서 합격했던 사람. 그래서 문열공 문인한테 최고의 그 추정추 시호가 문열공이에요. 최고의 직이에요. 문열공을 받은 조선시대에 3명밖에 없다고 해요. 김천일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게 알겠죠? 파주시로 올라가. 왕이 잡히면 끝난다네. 그래서 우리 왕을 지키러 갑시다. 이런 사람이 김천일 의병장이에요. 나주에서. 그래서 담양에서 고경명, 하순에서 최경에 올라갑니다. 자, 당연히 이 김천일은 이겨. 처음에 가가지고 금산에서 독성산서 지금 수원, 강화도까지 이겨. 근데 누구야? 고경명 가다가 죽어. 자기 둘째 아들하고. 진주에서 2차 전투가 있다. 6월달이야. 고경명의 큰아들 고정우는 나도 복수하러 간다. 가갖고 진주로 가. 9일간 처절하게 전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죽어. 그 지고 나니까 김천일이 어째 더 이상 테레피에서 그 나무가 뛰어내려. 김천일의 아들 같이 뛰어서 죽어. 그 다음에 최경에도 거기서 죽어. 그 다음에 고정우도 죽어. 그래서 진주에 가면 삼장사에 그분들을 모셔. 근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카 선조가 당신 잘했어. 그래가지고 추중으로 영의정까지 올려 문정공이라 직위를 내려주는 거야. 임재 선생은 우리 국문학사에 조선 중국의 최고의 문학가라고 할 수 있고 가장 호탕하고 호방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일찍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쉽게 알 거예요. 항진이 무덤에 자기가 이제 간직 합격해가지고 저기 북쪽에 있어요. 뭐 평안 이쪽으로 올라가다가 항진이 지나가다가 거기에다가 뭡니까 술을 따르고 잔자마 고난리 없으니 이 서로 하라 했는데 이 임재를 모함하는 세력이 항진이에 대해 뭐냐면 찬사를 보냈다고 모함에 걸려서 소위 말 간직이 박탈되고 그러니까 나 싫어 내려와가지고 낙향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를 썼어요. 무려 시가 1000수를 남겨서 1000수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백호, 임선세, 임종 그 다음 뭐예요? 계자예요. 계자 그 다음에 물곡사란 말이죠. 계자 물곡사 곡자가 울음을 하지 마라. 그러면 여기가 이게 바로 백호의 호방하고 화끈한 자주정신을 보여주는 시야. 중국에 어쨌다 아생하이 하이 이 하이가 어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울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임재 선생의 주 무대인데 저는 의병이잖아요. 나주 임시 후손 중에 임진 의병장이 계셔요. 선부 원종공신에 등록된 분이에요. 그분이 임한이라는 분이 있어. 임해가 아니에요. 임해는 저기 정렬서 좀 더 오래 가야 돼. 그는 임해는 평택 임시고요. 여기 임한이에요. 영모정은 조선 전기 문신 임붕이 1520년 건립한 누정이며 전라남도 기념물 제12호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명문장가로 이름난 백호 임재가 시를 지으며 교우하던 곳입니다. 이곳은 국가무형문화재 염색장 정관체 체험관입니다. 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일찍 사용된 식물 염료로 햇볕에 강하고 퇴색되지 않으며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에도 염색이 가능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된 천연 염색입니다.
지난날 쪽염료의 많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강대국들은 약소국의 쪽을 수탈하였던 아픈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쪽의 생산지였던 나주는 쪽 재배가 한창 호황했던 1900년대 초경, 영산포 선착장에는 전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에서까지 쪽염료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푸른 색소를 얻을 수 있는 마디풀과 한해살이 풀인 쪽에서 얻은 염료는 그 색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살균력과 향균력이 뛰어나 예로부터 옷이나 귀하게 보존해야 하는 문서에 염색에 많이 쓰여왔습니다. 2001년 전통 쪽 염색의 부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온 윤병훈 씨와 정관채 씨 두 사람을 중유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기능부여자로 지정하여 전통 쪽 염색의 부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금성관은 고려 공민왕 22년 1373년에 금성군의 정청으로 사용하기 위해 창건하였습니다. (1970년대) 남산공원에 있던 목사, 관찰사, 현감의 선정을 지하하는 선정비를 모두 금성관 주위 현재 위치에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특히 고려시대 현종이 거란의 난을 피해 나주에 왔다가 다시 개경으로 돌아갈 때 사마교라는 다리를 건넜는데 사마교를 중수하고 그 사실을 기록한 사마교비와 1894년 동학이 진압된 이후 장성의 유림 송사 기유만이 찬한 금성 토평비, 그리고 특이하게도 조선 후기 안동 김씨 세도의 정점이었던 김자근의 영세 불망비가 있습니다. 고현 학자였어요. 그래서 문열공이 된 거예요. 학자였다.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고경명, 아까 얘기했죠. 고경명은 담양 출신이라고 하는데 뿌리는 강주예요. 지금 대천 호춘사 있는데, 물론 저기 있는 창평, 그 다음 박강호,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전평호수 있는 홍암동, 울리사, 벽진서원, 이분도 엄청 부자였어요. 우리 지금 강주의 남구에 있는 거기가 해제로예요. 해제로. 효가 해제. 여기는 재봉이고 재봉로 해제로. 이분은 엄청 부자여서 지금도 여러분 벽진서원은 혹시 강주에 가서 전학고 모이면 거기 가면 교사들은 빌려줍니다. 무료로. 되게 좋아요. 저기 저 동부 센트럴헬비 있잖아요. 그 포함도 그 예, 거기 그 금당산 올라가고 이쪽에 정말 좋아요. 여름에 시원하고. 적국이 뭐라고 제 이름 파세요. 재경에 한개 있잖아. 하수 중이사 농계 남편 이런 사람 그래서 선명했고요. 진줄 싸우성이 함락되자 아들 상건과 남각에 순국했다. 그래서 진주에 가면 삼장사는 사후가 있어요. 거기 3명을 모셔요. 정작 진주 사람들은 모시는데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모르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양산수. 이 양산 제주 양시에요. 어디? 저 박고마을 어떤 뒤쪽. 지금 강상 남구에 그 송산 유원지, 거기는 의병부터 한반에 가장 많이 받은 제주 양씨들. 이 제주 양씨가 어쩌면 강주에서 가수원까지 쫙. 그 다음에 누구냐?
바꾸겠다가 이용재 처음 들어보죠? 이용재. 이분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의병장에 혁명했다. 그 다음에 이매. 이매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주 임씨 아니에요. 평택 임씨예요. 아까 이만하고 다른 인물이 그 선명을 모시는 사람. 3.1운동을 기획 중에 한 명입니다. 광주전남에. 그 다음 항일운동을 끝까지 하셨고, 해방 후에 또 사회운동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사까지 오롯이 살았던 분인데, 그리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 아니어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가 김창순이에요. 나주 의병의 성석기는 그 부르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평생 항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인데, 이 아들 또한 김재호라고 해서 강복군 활동을 해요. 그리고 그 김재호의 부인이 신재환도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3대에 걸쳐서 무려 한 집안에 4명이 애국 애족장을 받은 대단한 집안이에요. 3대에 걸친. 그런데 정작 교과서에 나오지 않고 모르고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주시에서 부관심을 해요. 그래서 나주 사랑시민에서 벌초도 자발적으로 하는데요. 매년 3월 1일 날 나주는 여기에서 3.1절 행사를 해요. 동전문은 나주의 관문이자 나주읍성의 동쪽문입니다. 동전문 누대에 올라 바라보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기름진 너른 들판과 산수 풍광이 수려한 2000년 역사 문화도시 나주. 선조들이 수호해왔고 또 우리들이 지켜내야 하는 이 땅. 남도민주평화길이 함께합니다. 네, 나주는 제가 나고 자란 제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주 남도문화답사 이번 연수를 통해서 그동안 제 고향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 정말 숨은 보물들을 너무 많이 찾아간 그런 벅찬 느낌입니다. 특히 이 나주, 그리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고자 노력하셨던 의병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고귀한 분들 많이 만나 뵈었고요. 그리고 나주가 안고 있는 곳곳의 문화재들, 이번 연수를 통해서 정말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더 내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교직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제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앞으로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 정말 의로운 삶인가를 보고 배웠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남철 선생님, 정말 저의 부족한 것을 많이 깨우쳐주고 또 이런 연수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선생님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배운 큰 연수였습니다. 평상시에 지역 곳곳에 묻어있는 역사를 발굴하고 그것들을 학교 교육과정에 연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와 같은 연수를 진행해서 이것들이 우리 학생들 교육과정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제 고향이기도 한 나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고, 앞으로 다른 22개 시군 지역에서도 이러한 연수들이 좀 더 심화돼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움과 당당함을 몸소 실천했던 남도인의 정신, 그 정신을 따라서 남도 민주평화길을 길게는 3년, 짧게는 올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이 장정의 마무리 행사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나주의 곳곳에 우리 임진의병부터 한마의병, 항일운동, 애국지사의 삶과 정신을 직접 알게 해서 그들이 계신 사후나 비석 또는 묘지를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3대가 의병운동과 한민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했던 김철의 묘소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의로움과 당당함을 계속 알리고 이어가고 우리 후세들이 기억해서 민족 정기가 바로 세우는 그런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